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키포TV의 키포입니다.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압구정동 목동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 체납한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전체 면적의 30%를 기부 체납한다. 건폐율 최대 80%였는데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이런 뉴스들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100평인데 내가 60평만 썼어. 여기 지역에 대지에. 이게 바로 건폐율 60%예요. 알겠죠? 100평인데 내가 한 대지 면적의 60% 정도의 면적을 써서 건축을 했다. 이게 건폐율 60%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연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제곱미터의 바닥 면적에 지하 1층, 1층, 2층, 3층짜리의 건물이 있어요. 이 바닥 면적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50, 50이 4개인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연면적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용적률이에요. 알겠죠? 이 연면적에서 좀 차이점이 보이네요. 그럼 지하 1층부터 포함해서 3층을 다 더했죠. 근데 용적률을 구할 때 연면적은 지하를 제외시킵니다. 지하 1층은 제외해요. 여기 예외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용적률에서 연면적을 구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는 맞는데 지하는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건물의 지상의 1층, 2층, 3층의 바닥 면적만 더해서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한번 볼까요? 50제곱미터짜리 하나, 둘, 세 개니까 150제곱미터죠? 이걸 대지 면적 100으로 나누면 150%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용적률 150%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용적률이 300%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50, 50 요 세 개 층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150%에서 3층에서 6층이 됐죠? 같은 면적 50제곱미터짜리 6개가 됐네요. 50에 6개니까 300이죠. 용적률 300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죠? 만약 250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50짜리 5개. 이게 용적률 250%입니다. 용적률에 대한 개념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자,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가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짜리의 땅을 샀어요. 근데 용적률이 150%인 땅이랑 300%인 땅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왜냐? 내가 이거를 3층짜리 지어가지고 만약에 층당 1억에 내놨어요. 그럼 요거는 3억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250%짜리 용적률을 사게 되면 뭐 5층까지 짓죠. 그럼 5억이 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 중요한 부분이고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에서도 용적률을 가지고 뭐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해요. 보통 재건축 아파트에서 사업성을 논할 때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한 2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내가 아파트가 만약에 250%야. 그러면 더 이상 위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250면은 신규 분양할 수 있는 양이 적죠. 없죠 거의.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0% 구축 아파트면 위로 더 올릴 수 있잖아요. 250%니까 두 층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만큼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요거 팔아가지고 내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에서 사업성을 분석할 때도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토지는 국가에서 용도를 다 정해줬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도시도 관리지역과 농림자연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상업지역, 그러니까 상가지역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가지역을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용적률이 굉장히 높죠. 건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짓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녹지는 자연을 이제 보존하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지.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새 건물이 막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보세요. 제가 건폐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 면적에서 80% 부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도 쭉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집들은 보게 되면 여지없이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의 지역구나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만약에 살 땅이 이런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지도거든요.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상업지역이라든지 제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표는 법, 시행령이죠. 법에 따라서 결정된 상한선입니다. 보시면은 300에서 1300 이렇게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나 군의 조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뭐 양평균 이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100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회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회는 요 이음이라고 토지 이용 계획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토지 이음을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뜹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보시면 바로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살 토지에 지번이 있을 거죠. 그 지번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지도로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지도에 예를 들면 이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목도 대지다 이렇게 좀 나오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는 것도 나오고, 각종 규제들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건폐율과 용적률이죠. 이 지역의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150%네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그럼 저희가 아까 알아본 여기 보시면은 1종의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용적률은 150%죠. 이렇게 수원시 조례 기준으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가 아닌 용적률은 150%로 세팅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통해서 내가 구매 검토 예정인 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키포인트 정리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대지 면적에 건축을 한 면적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연면적은 뭐예요? 건축물 각 층에 바닥 면적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연면적인데, 용적률에서 연면적은 지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더한 게 연면적이고, 그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용적률이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